안녕하세요.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 발표할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김수현입니다. 네, 먼저 목차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메타버스란, 그리고 메타버스의 특징, 메타버스의 구분, 메타버스의 장단점, 그리고 영화 아바타를 메타버스에 대입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일단 메타버스란 현실을 기반으로 한 3차원 공간으로 3D 가상세계의 네트워크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어 그 안에서도 경제, 문화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고요. 1992년 출간된 스노우 크래시에서 유래되었고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고유한 특징 5개가 있는데요. 먼저 세계관 캐논, 창작자 크리에이터, 디지털 통화 커런시, 일상의 연장 컨티뉴어티, 연결 커넥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 일상의 연장 연결은 이미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전자금융을 통해 기술적으로도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세계관과 창작을 더하면 메타버스가 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메타버스의 흐름에 세계관과 창작자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평소의 일상을 일상과 다른 세계관에 편입시키고 창작자의 상상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여주어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돈할 정도로 몰입하게 하는 것이 메타버스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자가 얼마나 이 세계관에 몰입하고 현실감을 느끼는가입니다. 네, 그리고 메타버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메타버스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강현실에 대해 보자면 증강현실은 Augmented Reality라고 부르고 쉽게 AR로 많이 불립니다. 이거는 현실 공간에서 가상의 사물이 겹쳐져 상호작용하는 환경입니다. 증강현실 AR이란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디지털 시각 요소, 소리, 기타 감각 자극을 통해 얻어지는 실제 환경의 향상된 대화형 버전입니다. AR은 첫 번째로 디지털 세계와 물적 세계의 결합,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가상 및 실제 객체의 정확한 3D 식별, 이 3가지 기능을 통합합니다. 제한된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 세계에 비해 디지털 요소를 추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증강현실은 실제 작업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오버레이하여 사용 지침을 별개, 선별, 전달하는 더 나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AR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한다면 모든 사람이 원격으로 작업하면서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보자면 일단 이거는 제가 포켓몬고 화면을 캡처해서 올린 건데요. 이건 저희 집인데 저희 집을 배경으로 여기 작은 포켓몬이 현실 배경으로 작은 포켓몬의 가상의 것이 등장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알아보실 수 있겠나요? 혹시 킹스맨을 보셨다면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엔 원래 사람이 앉아있는데 제가 사람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안경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킹스맨에 아무도 없는데도 자리에 아무도 없지만 이 안경을 쓰면은 현실 세계 바탕에 가상의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앉아 있습니다. 모두 약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을 통해서죠. 다음 가상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은 Virtual Reality라고 부르는데 쉽게 VR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가상의 사이버 공간의 실제 세계와 유사하거나 새롭게 창조된 세계인데요. 일반적으로 활동을 위해 설계된 헤드셋 장치, 여기 있는 이 헤드셋 장치 및 헤드폰을 통해 사용자를 현실 세계와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몰입형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걸로 약간 오감을 이걸로 많이 현혹시키는 거죠. 이때 만들어진 가상의 환경이나 상황 등은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해서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각적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합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을 미리 캠퍼스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눈에 이걸 쓰고 약간 세상을 보는, 우주를 보고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사용자는 가상현실에 단순히 몰입할 뿐만 아니라 실제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조작하고 이런 걸로 조작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듯 현실 속에 구현된 것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상현실은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구현된 시뮬레이션은 구분되는데요. 다중 접속을 지원하는 온라인 게임 대부분이 VR에 속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인크래프트가 있죠? 원래는 VR 게임이 아니었는데 VR로 또 새로 나왔다고 해요. 정말 재밌을 것 같지만 제가 잘 시간이 없어서 못 해보네요. 어릴 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라이프 로깅. 라이프 로깅은 사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직접 또는 기기를 통해 기록하고 가상의 공간에 재현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라이프 로깅이랑 라이프와 로깅의 합성어입니다. 로그의 사전적 의미는 일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라이프 기록잉이란 뜻은 삶을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메타버스에서 라이프 로깅이란 개인의 신체, 감정, 경험 등을 텍스트, 영상, 사운드 등으로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로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센서가 부착된 스포츠웨어를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MP3 플레이어와 연동하여 사용함으로써 달린 거리, 소비 칼로리, 선곡 음악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등의 행위가 라이프 로깅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 일상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이건 제 인스타인데요. 제가 여행 기록을 인스타로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제 워치인데 이렇게 운동을 기록해줍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등 다른 운동들도 모두 얘가 기록을 다 해주고 만보기 기능도 있어서 얼마나 걸었는지 뭐 그런 것도 다 분석해주고 수면 패턴도 다 분석해줍니다. 네. 이런 것을 라이프 로깅의 예시로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울 세계인데요.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를 그대로 투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나타내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구글 어스가 있습니다. 구글 어스는 세계 전역의 위성 사진을 모조리 수집하여 일정 주기로 사진을 업데이트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계속될수록 거울 세계는 점점 현실 세계와 비슷해질 것이며 이는 향후 가상현실의 커다란 몰입적 요소가 됩니다. 이 같은 거울 세계의 사용자는 가상 세계를 이용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동네를 구글어스 위성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요. 네, 저희 동네는 요즘이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한번 볼까 해요. 네, 여기 제가 이 서울 언주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죠. 여기 단풍이 진 걸 보니까 가을쯤 찍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늘도 굉장히 예쁘고 맑고 초등학교라서 아주 알록달록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란말싸미가 써 있어요. 저희 초등학교 가장 바깥쪽에. 그래서 이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막 공사하시는 분들 오셔갖고 이거 다 하는 걸 봤었는데 지금까지도 잘 남아있고 생각보다 이게 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교무실 행정실 있는 공간인데 아주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여기는 저희 학교 외면이고요. 약간 뒤쪽에 후문 쪽입니다. 여기는 정문 쪽인데요. 저가 다닐 때는 이 가림판? 지붕이 없었는데 비 온다고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나중에. 좋죠. 여기가 이제 정문으로 들어오면 볼 수 있는 저희 학교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 학교가 병설 유치원도 생겼습니다. 저 다닐 때 생겼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오래됐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여기는 좀 바뀌었어요. 제가 어릴 땐 여기 엄청 큰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었는데 잘린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여기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도 다 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나란말싸미 글귀고요. 정문이고요. 네. 여기는 말죽거리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말죽거리의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네, 유래죠. 저희 양재역을 말죽거리라고 그러거든요. 말죽거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말의 죽을 먹이던 곳이었으므로 말죽거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저희 승마장인데요. 저희 방과후에 승마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할 때는 있었어요. 저희 방과 활동이 굉장히 활성되어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승마를 했었던, 저는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운동장이고요. 네, 잔디가 이렇게 착 깔려 있어요, 예쁘게. 저희도 깔면 좋을 텐데. 저희 학교도 잔디 깔면은 좋다고 참 애들이랑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조그맣게 놀이터 있는 것도 보이시죠? 여기 유치원도 있고 1, 2학년 친구들이 많이 노니까. 네, 네, 여기 서울원주초등학교 딱 붙어 있는 사진이고, 네, 아까 그 말죽거리에 대한 유래고요. 네, 원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죄송합니다. 네,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행정실, 교장실. 여기도 보여드렸던 거. 네, 다 맞네요. 네. 네, 됐습니다. 거울 세계는 이렇게 가상현실인데, 거울처럼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옮겨놓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메타버스의 장점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요즘은 많이 풀리긴 했지만 전만 해도 정말 네, 인원 제한도 심하고 시간 제한도 심했죠. 네, 이런 상황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저도 줌으로 친구들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얼굴 보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줌보다도 메타버스를 사용한다면은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상호작용도 편해지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만약에 뭐 제가 전시회를 갑자기 보고 싶은데 막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전시회를 보고 싶다. 근데 그거를 직접 가서 보려면 비행기도 끊어야 되고 막 진짜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프랑스까지. 근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켜서 VR을 써서 이렇게 간다면은 정말 직접 보지 않아도 직접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고요. 뭐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뭐 우주 여행도 실제적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면은 훨씬 더 좀 더 간접적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것처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실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 가능. 네, 저는 그리고 약간 저번에 인스타그램에서 무중력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은 무중력 상황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뭐 이렇게 마우스를 든다 하면 마우스를 들고 무중력에서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마우스가 손에서 나중에 이렇게 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왔을 때 적응을 못 하셔서 펜을 들고서 가만히 내비두고 다른 걸 설명하시다가 펜이 떨어진 걸 보고 이제 그때야 막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걸 보고서 아 나도 무중력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타버스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 머리색 같은 경우도 제가 머리색이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했지만 그것 때문에 머리가 많이 상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머리색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머릿결이 상할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좀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있고요. 다음 더 실제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원래 저희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카톡, DM, 그러니까 카톡, 뭐 문자, 영상통화 이런 게 다였는데 메타버스에서 더욱더 약간 업그레이드된, 더 실제적인 그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그레이드. 이것 또한 비슷한데 소셜미디어,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도 요즘 페이스북도 메타로 이름 바꿨잖아요. 이거를 그냥 사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더 사실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약간 요즘 모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인플루언서 및 소셜미디어의 앱의 서비스를 통해서 브랜드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브랜드는 이런 플랫폼을 사용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잠재 고객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제품을 배치해놓고 잠재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거는 메타버스가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제품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사야 하는 물건임에도 메타버스를 이용하면은 직접 가지 않아도 실제처럼 보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그다음에 가상경제 활성화. 가상경제는 현재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게임 같은 데 보면은 아이템들 사고 팔잖아요. 근데 가상경제가 정말 메타버스가 가장 유익하고 효과적인 기능 중 하나인데요. 기술이 계속해서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가상경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합니다. 가상경제의 도움으로 디지털 자산을 실제 자산과 연결된 실제 가치를 교환할 수 있고요. 이건 또 많은 새로운 직업을 갖고 올 수 있고 새로운 무역 활동을 위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9 플러스 강화 몽둥이라는 웹툰이 있는데요. 거기가 크로노 라이프라는 VR 게임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아이템을 사고 팔면서 그걸 실제 돈으로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인공이 떼돈을 법니다. 네. 이런 예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기회 확장. 이거는 뭐지? 약간 인강이라는 게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본 바로는 인강보다는 확실히 실제로 가서 듣는 강의가 달라요. 집중도 훨씬 잘 되고. 근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학원 선생님이 지금 서울 대치동에서 대전까지 막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강의 때문에. 근데 이게 메타버스 세상에서 가능하다면 메타버스는 일반 그런 인터넷 강의와는 다르잖아요. 좀 더 사실적으로 내가 정말 실제 강의를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의 단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특정 세대 계층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20, 30대, 10대, 20대, 30대 이 정도의 젊은 세대가 메타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외 세대는 아직 메타버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메타버스가 상용화될 경우 특정 세대가 차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세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은행 업무를 만약에 완전히 메타버스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진짜 특정 세대는 정말 이용하기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메타버스의 기술 정보 습득 가능 여부에 따라서 특정 계층이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노출되어지는데요.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 가능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아까 라이프 로깅이라는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라이프 로깅이 제가 직접 적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수동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라이프 로깅이 AI가 다 기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누군가가 본다면 이제 아주 큰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현실 도피처로 메타버스를 이용하게 될 수 있다.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일 경우 메타버스를 현실에 대한 도피처로 이용하게 되어 메타버스 내에서만 활동을 하게 되고 이는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리고 금융사기 등 신종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메타버스의 장점 중 하나인 아까 가상경제가 그걸로 인한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상호화폐를 이것저것으로 정성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화폐를 사기를 당한다 해도 되찾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에 비해 금융사기 등 신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더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의 심화. 메타버스 세계를 통해서만 사람을 상호작용을 한다면 이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한다면 실제 세계,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메타버스에서 물론 나의 모습 그대로를 아바타로 만들 수 있겠지만 새로운 모습의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상에서 이거를 쓰고 이걸 잡고 이런 식으로만 할 줄 안다면 정말 현실에서 사람을 직접 만났을 때는 유대감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범죄 세계 탄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현실에 대한 중독.
것도 이런 고립감의 심화와 연관이 있겠죠. 그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및 악용. 플랫폼 기업이 이제 악용을 하고 독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돈을 내야만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일단 약간 사례로 제가 메타버스를 아바타 이 영화에 대입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바타 2009년도에 나온 영화 아바타의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가까운 미래에 지구는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나먼 행성 판도라에서 대체 자원을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판도라의 대기가 독성이 있어서 인간은 숨을 쉴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자원 획득을 위해서 판도라의 톡창민인 나비족의 DNA를 섞은 인공유체를 제작해서 인간의 의식을 주입하고 원격 조정이 가능한 새로운 생명체 아바타를 탄생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 제이크 설리는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제안받아 판도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된 제이크는 자원 채굴을 막으려는 나비족의 무리에 침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지만 나비족과 교류하고 배우면서 점점 그들에게 동화되고 네이티리, 나비족의 여자 사람인데요. 네이티리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원래 인물을 잊고 그것을 알게 된 인간들이 판도라 행성을 공격하고 그래서 제이크가 나비족의 편에 맞서 싸우며 죽기 직전에 상태됩니다. 하지만 네이트리가 생명의 나무로 그 정신 옮기는 의식을 통해서 주인공도 진짜 나비족이 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거를 약간 메타버스식으로 보자면 판도라 행성을 증강현실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제이크를 메타버스를 접하고 증강현실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이크는 하반신 마비 상태인데 판도라 행성이라는 증강현실 속에서 다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 불가능한 경험이죠, 이제는. 근데 현실로 돌아와서 마비된 다리를 보면서 허탈해하고 이제 그 허탈함에 따라 인물을 맡아서 갔지만 그 인물을 잊어버릴 정도로 나비족의 아바타 삶에 더 융화됩니다. 그럼 이거는 현실 조피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나비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나비족은 산업화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곳인데요. 않는 부족인데요. 네, 이런 기계장치와 인공유체는 생각도 할 수 없고 무기는 독화살로 화살 쏴서 싸웁니다. 네. 이게 전부예요, 나비족이. 그 정도로 약간 산업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도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판도라의 행성을 증강현실이라 보고 그 다음에 제이크는 결국 나비족으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증강현실이라 생각한다면 아바타로 증강현실 속에 빠져든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나비족을 메타버스를 잘 알지 못하는 세대에 만약에 비유를 해보자면 만약에 이들이 메타버스에 대해 잘 알았다면 증강현실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기술이 있었다. 산업화도 만약에 돼서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제이크가 처음에는 소비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속지 않았을 거고 오히려 더 지구로 들어가서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판도라 행성을 잘 지키고 나비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번창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예 저희 지구가 죄송합니다. 지구가 판도라 행성에 쳐들어간 것처럼 지구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지구를 침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신체 조건은 나비족이 인간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지구와 버금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구는 저는 바로 패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잘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비족을 그렇다면 아바타를 만든 인간들 그 나비족의 DNA로 인공유체를 만든 인간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빠르게 비즈니스를 실행하고 독점하려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영화는 그렇게 나지 않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연? 저는 아바타를 만든 인간들이 이게 정말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득만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가장 이득을 얻고 좋아지지 않을까? 영화니까 이제 나비족과 제이크가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정말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네. 아, 마지막 PPT를 안 놨네요. 네. 감은 화면으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83.5세라고 합니다. 근데 점점 늘어나는 전망이죠. 이제 평균 수명 120세라는 말도 나올 수준으로 이제 사람들이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합니다. 제가 벌써 21살이 됐어요. 물론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적은 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강산이 두 번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성장하는 동안 21세기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앞으로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빠른 세상에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메타버스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